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인도적 지원으로 몽골 고비 사막의 오지 마을에 혁신적 변화가 불어닥쳤는데요.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의의 도움마저 의심받던 냉랭한 현실, 그 이면에 숨겨진 부정과 비리, 그리고 대자연이 던진 예상치 못한 시험까지. 이토록 험난한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100년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순간 마을 전체가 오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몽골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바트볼드 바트바야르입니다.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이자 고비 마을의 지도자죠. 제 게르 벽에는 징기스칸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지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절반을 지배했던 그 영광의 시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도 울란바토르는 화려한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했죠.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희 마을은 태양이 지면 완전한 어둠에 잠겨요. 밤하늘의 별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곳. 그것이 바로 제가 사는 마을의 현실입니다. 지난 겨울 영하 40도의 혹한이 찾아왔을 때 마을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어요. 제 손녀 투야는 손이 꽁꽁 얼어 펜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고 촛불 앞에서 숙제를 하다 소매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었어요. 그날 밤 투야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 아이들에게 몽골의 역사를 들려주며 희망을 심어주려 했지만 말과 달리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제 아들 텔레기는 울란바토르에서 대학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의 젊은이들처럼 다시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게 다가왔죠. 아버지, 울란바토르는 완전히 변했어요. 쇼핑몰, 카페, 인터넷. 세계와 연결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텔레기의 말은 화살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가는 모습은 제 영혼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부나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세계는 서로 돕고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텔레기의 제안에 저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손이 외국의 도움을 구걸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정부 산하 국제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에서 우리 마을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었죠. 텔레기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한국이라. 몽골 제국이 한때 정복하려 했던 그 작은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를 돕겠다니. 한국인들이 마을에 도착한 날, 저는 최대한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에 들어설 때 주민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여들었죠.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성 코이카 팀장 이진우였고 그 뒤로 여러 엔지니어들이 내렸습니다. 특히 박소연이라는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눈에 띄었어요. 여자가 이런 기술적인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겐 이상했습니다. 이진우는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왜 이 일을 하는지 분명히 밝혔어요. 한국도 불과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전쟁 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갚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저 시설만 설치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소연이 기술적 내용을 설명할 때 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여자가 무슨 공학을 안다고. 옆에 있던 텔레기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며 투그릴 이 들어왔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던 그는 이제 지역의원이 되었지만 부패한 행동으로 악명 높았어요. 그는 당당하게 들어와 한국인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가 있지. 내가 도와주겠네. 투그릴 이 뇌물을 요구한다는 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명백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진우는 흔들림 없이 응대했어요. 모든 절차는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는 몽골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고 왔으니 불필요한 걱정은 마십시오. 투그릴 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바트볼드. 이 한국인들은 분명 숨겨진 목적이 있을 거야.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우릴 돕겠다고. 말도 안 돼. 회의 후 투그릴 은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우리 땅 밑에 광물 자원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노인들은 이 말을 믿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 원로들과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노인회관의 어둑한 불빛 아래 우리는 논의했습니다. 원로 눈베르는 러시아나 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라고 말했죠. 그날 밤 텔레기가 제 게르를 찾아왔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징기스칸도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받아들여 제국을 키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자신보다 나은 것을 알아보고 배우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텔레기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말이 맞았지만 마을을 책임진 지도자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 코이카의 프로젝트를 수락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작업 현장을 감시하고 그들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몽골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몽골의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면서 한국팀의 제안을 자주 무시했어요. 투그릴의 소문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방사선이 나와 가축이 병들고 아이들이 아플 것이라는 말까지 퍼뜨렸죠.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설치하는 장비가 정말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소? 한 노인이 소리쳤어요. 이진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태양광 패널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작동하는 소형 모델을 가져와 시연했어요. 태양광 패널은 단순히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방사선이나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진우의 설명에 안심했지만 투그릴의 영향을 받은 일부는 여전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형 모래폭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쳤어요. 저는 고집을 부려 제가 선택한 장소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곳은 박소연이 일찍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던 곳이었죠. 모래폭풍이 불자 설치 중이던 장비들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더 최악은 제 막내딸 오드치맥이 작업장 근처에 있다가 날아온 파편에 다친 것이었습니다. 한국팀의 김민재가 몸을 던져 오드치맥을 보호했고 그 과정에서 그의 팔에도 상처가 생겼어요. 이 장면을 목격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침묵이 흘렀어요. 제 고집으로 인해 딸이 다쳤고 외국인이 그녀를 구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김민재와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저는 그를 몰래 관찰했어요.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오드치맥의 상태를 더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저는 의아했어요. 이 한국인들이 정말 우리를 돕기 위해 여기 온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재는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이라고 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도 전기가 불안정했어요. 할머니는 석유 램프로 저녁을 준비하셨죠. 지금은 태양광 덕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며 저는 한국팀이 쉬지 않고 작업 현장을 정리하고 손상된 장비를 복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직도 의심스럽지만
적어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로 돌아오며 텔레기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그들은 정말 우리를 돕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팀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그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갈등이 있었지만 제 책임을 인정하고 첫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한국팀의 숙소에서 이진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러 왔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장비가 파손되고 사람이 다쳤소. 미안하오. 이진우는 미소 지으며 우리 모두 배우는 과정입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오히려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한국팀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일을 방해하기보다는 관찰하며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진우의 리더십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그는 팀원들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의견을 물었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박소연의 전문성이었어요. 그녀는 복잡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했고 팀원들도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처음엔 여성 엔지니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일주일 후 한국팀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문화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우리는 전통 공연으로 화답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진우는 한국의 역사에 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국민 대부분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이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그 도움으로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죠. 코이카는 그 은혜를 갚고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협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녀 투야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져온 태블릿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걸로 밤에도 공부할 수 있어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세계 지도도 볼 수 있어요. 투야의 눈에서 반짝이는 호기심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투그릴 이 저를 가로막아 비난했어요. 바트볼드, 넌 정말 그 한국인들을 믿는 거야? 그들이 인도에서는 토지를 빼앗고 아프리카에서는 자원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넌 몽골인의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거야.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이진우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다른 나라에서 자원을 약탈했다는 말이 있소. 사실인가요? 이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이카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라 활동하며 모든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와의 협약하에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의 보고서도 공개되어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코이카의 공식 웹사이트를 보여주었고 다른 국가들에서의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그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문임이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이 가져온 소형 태양광 키트로 마을 아이들에게 과학 수업을 했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전기의 원리를 배우며 환호했어요. 투야가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박소연 선생님처럼 엔지니어가 될래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마을의 첫 번째 구역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험 가동 날 이진우가 스위치를 올리자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아이들은 기쁨에 겨워 뛰어다녔으며 노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제 스승 눈베르는 밝은 불빛 아래에서 책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바트볼드, 이제 내 늙은 눈으로도
밤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네. 평생 강인함과 독립을 중시해온 스승마저도 이 변화를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투그릴 은 마지막 수단으로 지역 정부 관리들을 동원했어요. 그들이 갑자기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와 안전점검이란 명목으로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더구나 그날 밤 일부 장비가 의문의 손상을 입는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지역 관리들의 공사 중단 명령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한국팀을 의심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번에는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차를 타고 울란바토르로 향했고 장시간 달려 수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몽골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기까지 여러 날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희 마을은 수백 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빛을 볼 기회가 생겼는데 부패한 지역 관리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가져간 한국팀의 상세한 계획서와 이미 설치된 시스템의 성과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는 지역 관리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방해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텔레기와 오드치맥을 포함한 마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손상된 장비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들 곁에는 한국팀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투야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으며 말했죠. 할아버지, 아빠랑 이모가 전기를 고치고 있어요. 울란바토르에 다녀온 후 중앙정부는 투그릴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며 의원직 박탈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어요. 장애물이 제거되자 프로젝트는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 설치된 가로등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체 태양광 시스템 완성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어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제 게르에서 점등식을 시작했어요. 위대한 조상이시여, 오늘 우리는 새로운 빛을 맞이합니다. 이 빛이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게르 안에 밝은 빛이 들어왔고 곧이어 마을 전체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마을이 별빛처럼 밝게 빛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전기가 가져온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팀이 기증한 컴퓨터로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고 보건소에는 의약품을 보관할 냉장고가 설치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게르 안은 따뜻하게 유지되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마을 경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드치맥은 전기 재봉틀로 전통 의상을 제작하는 작은 공방을 열었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만든 옷을 울란바토르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적극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매일 시스템 유지 보수 교육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국팀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소연과의 대화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그녀에게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하면 효율이 높아질까요?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하게 된 것은 저 자신에게도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여성 엔지니어를 의심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태양광 시스템의 원리는 마치 초원의 생태계처럼 조화롭군요. 우리 몽골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방식과 닮았어요.
박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몽골 사람들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밤이 되면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이들이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해가 지면 모두가 각자의 게르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밤에도 활발하게 교류했어요. 눈베르는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몽골의 역사와 전설을 들려주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팀이 가져온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한국팀은 단순히 시스템 설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스스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텔레기와 오드치맥을 포함한 10명의 청년들이 집중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박소연은 복잡한 기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태양광 패널은 마치 말이 풀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패널이 햇빛을 먹고 전기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배터리는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와 같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실습이었어요. 어느 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민재는 저와 텔레기를 데리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케이블 연결부의 느슨함을 발견하고 이를 고쳤을 때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마을에 다시 빛을 켰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텔레기는 태양광 기술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열정을 본 이진우는 한국에서의 추가 교육 기회를 제안했어요. 텔레기 군은 타고난 엔지니어입니다. 한국에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몽골 전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멀리 떠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지만 곧 그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텔레기의 눈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며 이것이 바로 제가 마을 지도자로서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라고 느꼈습니다. 저 자신도 변화했어요. 인근 마을들을 방문해 태양광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 보람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항상 자연의 힘을 이용해 살아왔소. 태양광은 그 전통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움직이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많은 마을들이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직접 우리 마을을 방문해 시스템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의심했던 기술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우리는 특별한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은 장식을 이진우에게 선물했어요. 이것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로서 당신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드립니다. 이진우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고 저에게 특별히 제작된 소형 태양광 랜턴을 주었습니다. 이 랜턴은 바트볼드 씨의 여정을 밝혀줄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요. 그 랜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과 미래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프로젝트 완료 1년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대신 돌아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업들이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오드치맥의 의류 공방은 울란바토르에서도 인정받았고 텔레기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 유목민을 위한 휴대용 태양광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몽골 정부는 우리 마을을 모델로 몽골 고비 태양광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고 저는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위대한 과거의 지혜와 밝은 미래의 빛이 만나는 곳이라는 문구가 새겨졌어요.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문화로부터 배우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것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어요.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빛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몽골 방문이 징기스칸의 후예라 자부하던 마을 지도자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요. 이제 한국의 친환경 기술은 단순한 경제적 원조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몽골과 한국 전통과 혁신의 만남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 더 놀라운 발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해외 감동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감동사연이었습니다.